하게 되면 이 감사의 제목들도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안의 가능성을 여는 5가지 마인드 프레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멘탈 마인드셋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멘탈 트리라는 게 뭔 말인가? 그리고 멘탈 트리의 5대 카테고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실천과 적용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미니 강의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멘탈 마인드셋은 왜 중요하냐면요. 멘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멘탈은 반복과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일상에서 꾸준한 실천이 핵심입니다. 사실 일반 사람이 일생 동안 이루어낸 성과를 멘탈을 관리한 사람은 2, 3년 안에 이루어낸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멘탈 관리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거죠. 멘탈 틀은 뭐냐? 멘탈 틀은 신념과 사고의 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고요. 경험 해석이 기준이 됩니다. 행동 결정이 기초가 되고요. 개인의 고유한 관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사고의 틀로 그 사람을 정의를 하죠. 근데 내가 어떤 멘탈 틀을 가지고 있는가? 유리 멘탈 틀, 두부 멘탈 틀을 가지고 있는가? 네. 사람들은 보통 유리 멘탈이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죠. 유리 멘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멘탈이 깨어지면 나를 가장 먼저 찌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또 찌릅니다. 그래서 유리 멘탈은 벗어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멘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 멘탈 트리에 5개, 5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멘탈이 흔들리는, 멘탈이 깨어지는 5개 카테고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인간에 대한 신뢰입니다. 두 번째는 지각과 경험의 주관성이고,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학습과 변화의 관점이 내 멘탈이 사고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거고요. 유연성과 영향력에 대한 멘탈 틀은 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나의 멘탈 틀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나의 멘탈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지 않을 겁니다. 다만 강한 멘탈 그리고 건강한 멘탈 틀을 나한테 계속 적응을 할 겁니다. 메시지가 100개입니다. 멘탈 틀 50개, 멘탈 훈련 50개. 이렇게 100개의 메시지가 나한테 마인드에 들어왔을 때,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게 적응이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한 멘탈, 약한 멘탈, 요리 멘탈의 틀은 떠나가게 된다는 게 저의 이론입니다. 자, 오늘은 인간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에 대한 멘탈 틀과 멘탈 훈련 메시지를 오늘부터 열흘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참여자분들께서는 매일매일 멘탈 루틴북에 작성하시고 꼭 올려주시는데 이번 파트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에 대한 신뢰임 파트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자원을 내면에 가지고 있다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변화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깨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은 수없이 많은 도전을 이겨낸 능력을 이미 증명해 왔습니다. 키도 자랐고요. 생각도 자랐고요. 마음도 자랐고요. 그리고 장애가 있을 때 다 극복해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만족도가 얼마이냐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은 스스로 변화하고 적응해 왔다라는 거죠. 그 자원은 이미 우리 선생님들 내면에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틀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삶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본성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나은 나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서 다시 걷는 이유는 성장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성장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틀입니다. 모든 행동은 그 순간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과거가 후회되는 지점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지금 옛날 거를 후회를 하시나요? 내가 그게 지금 현재 어 그 과거가 그 과거를 반성할 수 있도록 성장해 있다라는 거죠. 그때 그 순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후회된다는 거는 '나는 지금 성장했기 때문에 그때가 좀 부족했구나.'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와 지금이 똑같으면 후회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으로. 자, 그다음 변화의 열쇠는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조언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는 인식의 이동입니다. 열쇠를 이렇게 나한테 딱 줬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느냐 마느냐는 우리 선생님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변화의 열쇠는 이미 그 열쇠는 우리 선생님들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겠다고 멘탈 회복 루틴에 지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자, 멘탈 틀 다섯 번째로 갑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도성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무가치하게 느끼고 무기력하게 느껴요. 지금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어, 나는 그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외부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내 반응은 언제나 내가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인식하는 순간 멘탈은 바뀌어집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누구나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짐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내 잠재력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회복하죠. 상처가 나면 아물잖아요. 약을 쓰면은 빨리 아물지만 그냥 놔둬도 아물어요. 그죠? 그러니까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회복해요. 근데 멘탈 회복 루틴에 참여하셨잖아요. 그럼 약을 쓴다는 거예요. 좀 빨리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코칭은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타인의 조언이 아닌 자기 통찰로부터 옵니다.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코칭 펌을 하고 있는데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깨닫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사람은 조건 없이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도둑놈, 살인자 없습니다. 도둑질한 사람, 살인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도둑질한 거는 잘못됐죠. 살인한 거는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실수했다라고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성과를 못 냈다고, 적자가 났다고, 내가 너무너무 아이한테 뭐라 했다고, 남편하고 싸웠다고, 남편이 나를 아주 우습게 대한다고, 내가 스스로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는 생각 자체를 허물어뜨리면 안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조건 없이 존중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요. 사람은 자신의 속도로 성장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피잖아요. 모두 제 시간에 피는 겁니다. 가을 꽃을 봄에 안 핀다고 뭐라 하고 안달복달한다고 그게 꽃이 핍니까? 폈다 해도 금방 시들어 버리겠죠. 성장에는 정답도 속도도 없습니다. 각자의 리듬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조급함보다 중요한 거는 성장의 흐름을 믿는 겁니다. 다음,
10번째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배우고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패는 낙오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실패 경험은 배움의 고속도로가 됩니다. 한 번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위한 학습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틀 10가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인간에 대한 신뢰, 나, 너, 우리,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열흘이 되기를 응원드립니다.